Hi there. 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러닝 드림의 Part 3 Chapter 1 함께 읽을 시간인데요. Part 1과 Part 2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읽은 것 같아요.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짝짝짝짝. 네, 고생하셨고 잘하셨어요. 네, Part 3 드디어 시작하게 됐는데요. 유용한 표현들 알고 넘어가야 될 단어들을 살펴보고 Read after me 함께 영어책 낭독을 하도록 할게요. Report to office immediately 라는 표현이 앞쪽에 나오죠. Report는 알리다, 보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Report는 이제 123페이지, 123페이지의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There's a single line scrawled beneath the checked report. 명사로 쓰여 있네요. report. 보고서에 돼 있는데 어떤 보고냐면 to office immediately. 사무실에 즉각적으로 보고하라는 그런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발견한 거죠. 네, 드디어 두둥 제시카가 의족, 인공다리를 하러 가는 날이 된 거예요. 재활 훈련이 열심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절단된 다리 부분에 상처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의족을 마치러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 피오나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제시카가 I'll be fine, 괜찮아 라고 했는데도 피오나는 정말 아주 친한 친구답게 hesitate, 망설이죠. hesitate, 주저하고 망설여요. 정말 제시카 혼자 보내도 될까? 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자 아이들이 자주 하는 표현, 엄마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리 가! 할 때 슈, 슈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저리 가! 라는 표현이에요. 슈.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피오나를 안심시키죠. fidget이라는 단어는 꼼지락거리다 라는 단어예요. proud는 쿡 찌르다 라는 단어예요. proud, 쿡 찌르다. 네. 그리고 이 단어는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의료 영어이기도 하고요. 발음이 prosthesis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th 발음 prosthesis라고 발음하면 돼요. 의족 같은 이제 인공기관을 뜻해요. 의족이나 가짜 팔, 가짜 다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료용 인공적인 팔다리를 뜻할 때 prosthesis라고 해요. 그리고 scribble, 네, 닥터 웰스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쓰실 때 유난히 scribble 하시죠? 네, 슉슉슉슉 쓰시죠? 의학 용어를 굉장히 약자로 빠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scribble. 역시 닥터 웰스 박사님도 prescription, 처방전 쓰실 때 scribble 하셨네요. 갈겨 쓰다, 막 슉슉 빨리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HURL은 헐, 비난을 퍼붓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헐, 어쩌면 그럴 수가, 헐, 비난을 퍼붓다 이렇게 외워두면 좀 좋겠죠? crabby는 괴팍한이에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 감정, 단어가 갖고 있는 뜻과 의미에 맞게 감정을 느끼면서 외우면 훨씬 기억이 잘 되거든요. crabby, 괴팍한, crabby, 괴팍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crabby 하면 되겠죠? 그리고 썰루는 뚱하고 애가 별로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막 이런 성격을 말하거든요. 썰룬, 뚱한, 썰룬, 애가 왜 이렇게 썰루네? 뚱해, 무뚝뚝해, 썰룬, 뚱한, 기억해두세요. In no time, 시간이 없다. In no time. in time은 사실 제 시간에란 뜻이고 on time은 정각이란 뜻인데요. in no time 하니까 순식간에, 당장 이런 뜻이 되네요. in no time. 그리고 accost. 이 단어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아요. ac라는 단어가 ac는 그쪽으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accost. 그런데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거긴 한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조금 뭐랄까? 위협적 공포심을 느끼게 확 다가와서 말을 하는 거죠. accost.
위협적으로 다가가 말을 걸다. accost 단어 발음하면서 위협적으로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그 느낌을 살려서 외워주세요. accost.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for, 전치사 for 다음에 시간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 챕터 1 페이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써봤어요. 역시 웬들린 작가님은 표현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겠죠. 127 페이지 보면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Then we sit there for what seems like an eternity. 네, 지금 웨이팅 룸에서 대기실에서 엄마랑 제시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We sit there, 우리가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앉아 있냐면 얼마 동안 eternity, 영원히, eternity는 영원이잖아요. 영원처럼, like an eternity,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인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잠깐 기다렸을 건데 그 시간이 어떻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어서 for what seems like an eternity 라고 표현했네요. for 플러스 시간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amputate, 동사로 amputate는 절단하다, 탁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mputator, 오화를 붙이면 절단 수술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뭐 의사 선생님이 되겠죠 주로. 근데 amputate 하면 이를 붙이면 절단 수술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제시카는 amputator가 아니라 amputate겠죠. 그런데 접수 리셉션 데스크에 있던 그 접수 직원, 여직원 클로이는 어땠나요? 클로이도 자기가 amputee라고 말하죠. 와우. 아니 굉장히 멀쩡해 보였고 그 대기실에서 왔다 갔다 막 점프업 뛰어다니기도 하고 바삐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정상적인 다리를 가진 사람 같았는데 이분도 알고 보니 제시카와 똑같이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의족을 프로스테시스를 착용한 상태로 매우 정상인처럼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는 거죠. 네, OR이나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죠. 능동의 의미예요. 그런데 EE를 붙이면 되는 사람, 당하는 사람, 수동의 느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employee는 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employee. 근데 ER을 붙이면 employer, 고용한 사람. 누구죠? 사장님이 되겠죠. employee, EE를 두 개 붙이면 고용당한 사람,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종업원이 되겠죠? 직원이 되겠죠. employer, 사장님, employee, 직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train, 훈련하다라는 뜻이죠. train. 트레이너,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많이 있죠?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PT 선생님 계시죠? 퍼스널 트레이너. 훈련하는 사람은 트레이너라고 하죠. ER을 붙여서. 그런데 훈련을 받는 사람, 트레이니라고 하겠죠? EE를 붙여서 훈련 받는 사람, 트레이니가 되겠죠? Chapter 1. Monday during science, a note from the office gets delivered to me. There's a single line scrawled beneath the check report to office immediate box. Dr. F. I'm a little stunned. I knew Mom was going to get me an appointment with Dr. Wells, but I wasn't expecting one so soon. I strap on my backpack and Fiona helps me down the ramp. I'm crouching my way around school today, and it's been going okay except for the ramps. I have a tough time with them, which I find strangely ironic. I'll be fine, I say to Fiona as she starts to follow me to the office. You needed to go in there and take notes for us, okay? She hesitates, but I shoo her up and hobble across the campus. It's quite a distance to the office, and I'm relieved to finally get there. The backpack has become heavier with every step, and my arms are sore, but my mom was waiting for me, full of energy. Dr. Wells had an 11:30 cancellation. If we hurry, we'll make it. We do hurry, and we do make it.
And then we fidget in the waiting room for almost an hour. The meeting itself is short. When we are finally in an examining room, Dr. Wells appears almost immediately. "Hello, Jessica," he says, then wheels over to me on his doctor's stool. He inspects my thumb, brows it, measures it, then says, "Outstanding." He whips a prescription pad from his white coat pocket. "You are definitely ready for a preparatory prosthesis." And in record time, he scribbles on the pad, then peels up the prescription and hands it to me. "Good work, and congratulations." He's already on his way out the door when my mom says, "So we take this to Hank Kroger or any other prosthesis? Or who would you recommend?" Dr. Wells stopped in the open doorway. "Hanker's a good choice, and you do want to stay local. Jessica will be needing regular adjustments, especially since she's almost certainly still growing." When we get home, my mom looks up prosthesis in the phone book, and what she discovers is that if we are going to stay local, Hank Kruger is our only choice. "Frankenstein's fine, Mom," I tell her. She turns to look at me. "Frankenstein?" I shrug. My head was in a bad place in the hospital. He thought a pipe leg was something I should be thrilled about. But if he can get me working, let's go. "Frankenstein," she chuckled, then finds the number and makes the call. When she is done, she says, "The receptionist was so nice. She'll lock us in at 10 tomorrow morning. She said to wear suits." So the next day, I miss more school and report Frankenstein's lab. It's on a busy part of Grand Avenue, behind a fenced-off gas station and next to a laundromat. The asphalt parking lot is full of photos, and there's a trash blown up against the building. A faded blue sign reads, "Quality Orthotics and Prosthetics." So we know we are in the right place. It just feels wrong. My mom unstraps her seatbelt. "Let's just go in and see what we think, okay?" I nod and work myself and my crutch out of the passenger seat. I feel strange in shorts, vulnerable. "If you don't like it here," she whispers as we near the entrance, "we'll take you someplace else." I know she's just being nice, and that I don't really have a choice. Still, I'm glad she said it. The waiting room is set up like a doctor's office, only the chairs are plain model plastic, and instead of carpeting there's cheap linoleum. There's an odd smell to the place, too. Not bad, just sort of industrial. An elderly couple is already in the waiting room. The man is in a wheelchair and he's holding a fake leg across his lap. His wife is sitting beside him with her purse in her lap. They look us over without smiling and saying hello, and the old man seems very unhappy, like he'd sooner hurt his leg than wear it. We go up to the reception counter and I try to ban thoughts of my future from my mind. I do not want to be a crabby old lady holding a leg in my lap. I just don't. The receptionist is younger than my mom. Actually, she's not that much older than I am, maybe in her early 20s. "Hi," she says across the counter. "You must be Jessica." She's like a sunshine through my cloud of uncertainty. I smile and nod, and since she's wearing a name tag, I say, "And you must be Chloe?" We both laugh, and suddenly I feel more at ease. Nothing changed but the vibe in the room, but it helps. She gives my mom a clipboard with paperwork to fill out, then leans forward a little and says to me, "Hank will have you working again in no time. He's really good." I nod and smile, and at that moment I believe her.
Then my mom and I sit in the hard plastic chairs, and I'm confronted with the reality of the old man and his leg again. He just sits there, sullen. His wife just sits there, quiet. Mom's completed about half the paperwork when Chloe appears in the waiting room. She's not wearing a nurse-type smock or shoes, just regular clothes, jeans, a knit top, and flats. The only thing that gives away that she works there is her name tag. She smiles at the old man and said, "You can come on back, Mr. Benson." His response is frown and a grunt. It is also apparently a signal for his wife to rule him out of the waiting room. Chloe tosses me a little shrug and follows them. Then we sit there for what seems like an eternity. Chloe spills her time between the desk and somewhere in the back. She apologized several times for how long it's taking and finally comes out into the waiting room and sits beside me. It's almost done. She looks at my mom. "I really didn't think it would take this long. I'm sorry." "That's all right," my mom said. "I appreciate you working us in." Chloe looks at me, looks away, looks at me again, and finally said, "Things will change from here on. They will get better." She seems to be choosing her words carefully, like each one carries a meaning beyond its definition. She gives a nervous laugh. "I don't usually come out and accost the patient. Sorry. It's just that Hank told me about you, and I can relate." Again, there's more to this world than I can puzzle out. I'm trying, but I'm not quite there. My mom's trying too. "Was somebody in your family in an accident?" Chloe shakes her head. She knocks on her leg with a solid clunk clunk. "I'm a BKMT too. I lost mine to cancer when I was a kid." From the hallway we hear, "Chloe!" She jumps up and hurries across the room, and in the blink of an eye she's gone, leaving me with my jaw dangling. 네, 어때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잘 해보셨죠?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립세션에 있던 그 접수처 직원 여자분이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여성분이었는데요. 제시카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인처럼 보였던 분이 알고 봤더니 제시카와 똑같은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장애인이고 또한 의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클로이하고 이제 부르니까 마구 뛰어갔다는 거죠. 점프하고 뛰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시카는 너무나 놀라서 마지막 문장 너무 재밌게 끝나죠. Leaving me 나를 남겨두었다. With my jaw 내 턱이 dangling 턱을 떡 벌어지게 했다. 입을 쩍 벌린 채 클로이를 보게 된 거죠. 와우, 우리 제시카에게도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문장으로 끝났네요. 이제 인공 다리를 하고 정상인처럼 재활을 열심히 하게 될 제시카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죠? 네, 정말 이 시간 고생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트 3, 챕터 2로 돌아올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 See you next time. Bye bye.